이런 사람은 솔직히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오늘 영상 결정사 대표가 결혼 추천이 아니라 비혼 추천 영상을 찍는다? 꽤 아이러니해 보이죠? 근데 제가 이 현장에서 10년 넘게 사람들을 지켜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제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결혼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가 아닙니다. 비혼이 더 나은 사람은 분명 존재하더라고요. 안 맞는 사람이 억지로 하면 저는 그냥 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도 되는 사람 유형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외로움이 거의 없고 누군가와 공간을 나누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사람. 제가 최근에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저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씬이 하나 있어요. 네가 나중에 내 나이, 내 처지, 내 상황 돼서 비번 누르고 집에서 딱 들어왔는데 불 다 꺼져 있고 거실은 썰렁하고 주방에서는 밥 냄새도 안 나고 아무도 없어. 나의 의식에 그 무시무시한 고독을 감당하는 거 그거 아무나 못한다. 일단 나는 못해. 제가 올해 86년생 40살이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50은 안 됐지만 저 진짜 그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젊을 때는 진짜 몰라요. 근데 이게 나이 들면 외로움이란 게 찾아오더라고요. 저 진짜 20, 30대 외로움 1도 모르고 그 자유를 엄청 만끽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항상 주변에 사람이 끊이질 않아서 외로움이란 말은 저랑 맞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나이가 들수록 결국 사람이 정서적인 안정을 원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나이를 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잘 안 타고 누군가와 같이 사는 걸 극도로 피곤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잖아요. 저는 이런 분들은 결혼의 장점인 정서적인 안정이 굳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누군가와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타입은 결혼이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저는 스트레스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그냥 타고난 독립형 인간이란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스트레스를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고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한테 짜증내고 그리고 상대를 통제해서 내 스트레스를 없애야만 하는 성향이라면 결혼 생활은 더 큰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사례들 이혼 숙녀 캠프 보면 정말 많이 나오죠. 두 번째,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과 활발하게 어울리는 취미가 있는 사람. 사실 사람은 절대 혼자서 평생 못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분들은 정말 극히 일부분이고 누구나 어딘가에 외로운 마음, 고독함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그걸 모르는 것뿐이죠. 젊을 때는 예전에 저처럼 친구가 많지만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나랑 맨날 술 먹고 놀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1년에 한두 번 진짜 볼까 말까 하거든요. 그리고 내 가족, 안타깝지만 부모님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결국 돌아가시고 결국 혼자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외로움을 충족시키는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 제 주변에서 보면 취미를 통해 정서를 충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 취미 활동에서 충분한 정서적 안정과 즐거움을 얻어냅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스쿠버 다이빙 사실 강사예요. 제가 지금 동호회 활동을 8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저희 그 스쿠버 동호회 안에 비혼주의가 유독 많으세요. 그리고 되게 행복하게 잘 지내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랑 이제 8년 동안 활동하다 보니까 술도 자주 먹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죠. 근데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분들이 잘 지내는 이유가 명확하더라고요. 이렇게 주말마다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새로운 장소 오고 가면서 우리는 다이빙이라는 공통된 취미가 있으니까 공통된 취미로 이야기를 나누고 너 요새 잘 지내? 어떻게 지내? 하면서 각자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와 고민거리를 공유하면서 서로 정서적인 안정과 사회적 자극을 대신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굳이 결혼으로 안정을 얻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결혼해서 부부 중심 생활로 살아가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고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취미가 곧 삶의 에너지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비혼주의라면 저는 사실 혼자서 하는 취미는 조금 비추긴 해요. 예를 들면 독서나 넷플릭스 같은 거, 물론 집에서 이런 거 보는 건 좋지만 혼자 독서하는 것보다는 독서 토론 모임이나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때문에 비혼을 결심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취미 활동하는 걸 꼭 권유드립니다. 세 번째, 연애 경험이 거의 없어서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보는 기준이 없으면 거기에 심지어 안타깝게도 모은 돈이 거의 없는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비혼을 추천한다기보다는 결혼을
했을 때 실패 확률이 가장 높은 조합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연애 경험이 없는 것 자체는 그 사람만 봤을 땐 저는 결함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연애 경험이 없으면 결혼 생활에 있어서 나와 평생 살,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 확률이 저는 압도적으로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결혼 예찬론자입니다. 결혼은 분명 행복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근데 이건 저처럼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만나 결혼했을 때 이야기죠.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결혼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전 결혼 진짜 잘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전 정말 연애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만약에 연애 경험이 없고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 기준이 없다. 이거는 진짜 위험해요. 주변에서 하도 결혼해야 된다, 빨리 너 더 늦으면 안 된다 이러니까 결혼을 해치우는 방식으로 들어가면 상대방 진짜 잘못 만나서 인생 휘청휘청하는 경우 저 진짜 많이 봤거든요. 진짜 인생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산까지 모은 자산이 별로 없다. 결혼은 현실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눈높이가 다르긴 하지만 저는 적어도 결혼 정년기에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그래도 내 1년치 연봉 정도는 모아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결혼을 준비하면서 배우자와 다투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돈이라는 게 결혼 생활의 행복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 생각해요. 근데 돈이 없으면 불행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이건 정말 결혼하신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갖고 여러 사람을 만나며 안목을 기르고 동시에 경제력과 사회적인 역량을 쌓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혼은 결국 현실 위에서만 굴러갑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혹시라도 댓글로 결혼 선배님들 그리고 비혼주의 분들의 의견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네, 많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쓰기 연애 공식의 강바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